팔은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들어 올릴 때 어느 각에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잘 올리시다가 여기부터 여기가 올라갈 때 통증이 딱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광일입니다. 저는 평촌 서울라오병원에서 어깨와 팔꿈치를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드릴 주제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힘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장 위쪽에 있는 게 극상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고요. 앞쪽에 견갑하근이 붙어 있고 뒤쪽에 극하근과 소원근이 붙어 있는 이런 회부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고,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있는데 팔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견봉이랑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저희 팔을 올리다 보면은 견봉이랑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충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은 힘줄도 마모가 일어납니다. 타이어 계속 주행을 하면은 타이어가 닳듯이 힘줄도 닳게 되거든요. 힘줄을 그렇게 닳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염, 회전근개 파열이 한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혼동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회전근개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당연히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팔을 올리는 거는 가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줄이 파열돼도 팔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힘줄이 파열됐는데 왜 팔을 들어 올리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 몸에 옆쪽엔 삼각근이라고 하는 큰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이 삼각근이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은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들어 올릴 때 어느 각에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 잘 올리시다가 여기부터 여기가 올라갈 때 통증이 딱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부분적으로 파열이 되신 분들이 팔을 올릴 때 그 파열된 부위가 견봉에 딱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통증이 나오고 그 순간을 넘어가면 또 안 아프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각에서 아프신 분들이 많고, 또 특징적으로 팔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릴 때 힘을 유지하지 못하고 팔이 훅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드랍암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팔이 훅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또 야간에 통증이 심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야간통이 좀 있다, 이런 것도 특징적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영상학적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초음파나 MRI 촬영, 그러니까 자기공무 영상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초음파는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검사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초음파는 좀 주관적이거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파열이 있다 없다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작은 부분 파열은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요. MRI는 고가의 검사고 검사 시간에 좀 걸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MRI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뉠 수 있거든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이 극상근이라고 하는 이 힘줄이 가장 많이 파열이 되거든요. 극상근 중에 이 바깥쪽만 파열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바로 하지는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부분 파열인 경우에 50% 이상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 부분 파열이라고 해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리는 것도 나이와 직업과 생활 습관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첫 번째는 소염제를 먹는 거예요. 경구소염제라고 하는 알약을 드시는 거거든요. 약을 좀 드셔보시고 통증이 좀 줄어드시는 건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염증 자체가 좀 많이 사그라들고 통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우선적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체해 충격파도 하고 있어서, 체해 충격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해 충격파 같은 물리치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통증이 줄어드는 양상이 좀 많이 적다고 하면은
주사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주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걸로는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뼈주사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스테로이드 중에 어깨에서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트리암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제를 쓰거든요. 하얀 액체인데, 스테로이드 주사의 장점으로는 통증의 효과가 빨라요. 통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에서도 효과를 좀 볼 수 있어서 통증에 대한 경감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주 사용은 할 수 없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자주 사용을 하면은 힘줄이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논문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호르몬 주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있다던가 생리 주기가 좀 바뀐 것 같다라고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스테로이드는 뭐 신중히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 1년에 한 3-4번 정도는 사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사로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게 많은데,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런 주사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연골 성분 중에 이런 윤활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주사제고, 기계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림치를 해주듯이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 이런 연골 주사를 하면은 통증 반응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연골 주사라고 하면은 요 주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제 중에 이런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DNA입니다. DNA 주사라고 많이 쓰거든요. 휴먼 DNA는 아니고 요거는 연어에서 추출한 DN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연어에서 추출한 DNA가 휴먼 DNA랑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추출한 DNA 쓰는 거고, 이 DNA 주사는 상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화상 입었던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DNA 주사를 써보니까는 상처 조직이 회복이 빨리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용이 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요 주사를 그럼 인대 파열이나 힘줄 파열에도 쓰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하에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로 써보니까는 파열 증상에 굉장히 효과적인 결과들이 많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장근개 파열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요 콜라겐 주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힘줄 성분이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이렇게 주사제로 나오는데, 이것도 뭐 사람에게서 추출한 건 아니고 이런 돼지 콜라겐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알러지 성분을 뺀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한 주사제고요. 당연히 콜라겐을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다가 주사를 해줘서 조직 재생 및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그런 주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중에 이런 극상근 파열들이 5cm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광범위 파열에서는 본인 힘줄을 다 복원시키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줄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를 힘줄 부위에다가 같이 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돼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콜라겐 성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대체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힘줄 대체제를 이런 내시경 수술에 같이 이식을 해주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수술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전근개 전증 파열일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파열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을 조기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파열 범위 넓히는 거를 줄일 수도 있고 조기에 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증 파열 및 고위험 파열군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병원 다니시다 보면은 들었을 수도 있긴 합니다. 뼈가 좀 자라 있는데 뼈를 깎아야 된다, 이런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차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 외래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깨에서 뼈가 자랐다고 하는 부분은 이 견봉입니다. 견봉. 이 견봉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에 불규칙한 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견봉, 뼈가 튀어나왔다, 이건 좀 심하죠. 근데 문제는 조금 튀어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한 1mm, 2mm만 튀어나오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수술적 치료를 권유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질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선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증상이 좋아지면은 오히려 무증상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런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뼈가 이렇게 심하게 자라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환자들의 뼈를 깎아주는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골국이 심하신 분들한테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장국의 파열이 진단된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을 좀 들으시고 본인의 생활 습관 및 직업적 요인에 대해서도 고려를 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상담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한 이후에도 원래 하던 스포츠나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큰 두려움 없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